유사명이 안 된 게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은 유사명이 돼가지고 경찰국 신설한 거 그걸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렇구나. 나경원이 돼서 비윤 반윤으로 한동훈과 윤석열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국힘을 이용해야 돼. 그래서 안철수랑 나경원이랑 이준석이 된 거야. 왜냐? 자체 내에 반발자들이 윤석열을 얘네들 국힘도 아닌 주제에 들어와가지고 다 망쳐놨지, 들쑤셔놨지, 다 짓밟았지. 이제 우리가 반격할 때다. 그리고 탄핵이고 윤석열 한동안 쫓아내는 세력은 민주당에서는 하기가 힘든데 국힘 안에서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 국힘 안에서 누가 할 건가?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이 할 것이다. 그 세 사람이라도 안 되면 거기 누가 있어? 그리고 김기현, 권성동 다 팽당한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탄핵소추안에 다 가결할 거야. 왜냐? 당했으니까. 끔찍하게 당했으니까. 민주당은 직접적으로 당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국힘들은 개기 들어와가지고 주인 몰아내고 굴러온 돌이 난장판을 친 거잖아. 윤석열이. 그거를 스스로들이 응징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 지금 이렇게 어렵게 다시 선거에 이겨놓고도 국회의원이 되고도 윤석열과 한번 맞서서 싸워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정치인이 아니지. 정치인 자격이 없지. 그냥 월급 좀 받다가 끝날 건가?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봐. 그래서 그들이 지금 돼야 하는 이유가 그게 시대상으로 먼저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일이 우선순위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망가지는 거를 바로잡을 때에 그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잘한 것이다. 잘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절대로 이유 없이 어떤 일이 그렇게 벌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하다못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도 그 부패 세력을 다 표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된 거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청소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수술 받고 뒤집어서 탈탈 털어서 나쁜 거 다 쫓아내고 푸닥거리하고 이제 그래서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민주주의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보지 못한 참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희망이 보이잖아. 그런데에 자기네 스스로의 세력 속에서 자기네들도 부패한 세력이기 때문에 함께 치고받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고름의 그 뿌리까지 심까지 빼버려야 되는 거야. 그들은 자기가 고름의 심이 되든지 아니면 그 고름의 심을 빼는 그 고약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 거야. 그건 자기네들의 능력에 달렸지. 그래서 나경원, 이준석, 안철수는 마지막 기회가 왔으니까 뭔가 해봐라. 그거 못하면 욕은 지금 받은 거에 수천 배로 받을 거라. 수천 배라는 말은 과장 아니야. 우리나라 인구수를 생각해봐. 수천만이 응징을 할 테니까. 5천만이. 천만은 그쪽 팀이잖아. 161석에 더불어민주연합이 인미애까지 해서 13번 아니면 14번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은 175가 돼. 사나 5가 돼. 민주당만으로 거기에 조국이 12가 되지. 12. 그러면은 161 더하기 14, 175에 12 그러면 187이야. 그런데다가 진보가 하나 있고 새로운 미래에서 김종민이 됐잖아. 그 사람도 반윤 세력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 야권이거든. 그리고 이준석이 있고 이준석은 야권이지. 당연히 이준석이 만약에 반윤을 안 한다면 이준석은 소용이 없는 젊은이야. 왜냐 자기가 존재해야 될 가치는 반윤에 있거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왜 나왔어? 그는 나올 이유가 없는 거거든. 다시 들어갈 거면 당연히 안 들어갈 거고 아무리 꼬셔도 이제는 이번에 뽑혔잖아. 됐잖아. 그러면 더 안 들어가. 처음으로 됐는데 드디어 자기가 꿈을 꿀 수 있는데 대권의 꿈을 꾸고 이제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거길 들어가냐고. 만약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겠지.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보수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꿈을 꾸겠지. 그러면 가능해. 191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저쪽은 109거든. 300에서 109를 빼면은 191이지. 국힘과 국민의 미래를 뺀 거는 다 야권 세력이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건데 212석을 꿈을 꿨는데
가능한 것이 왜 가능하냐? 이번에 가만히 봐봐. 사전투표 결과로서는 딱 고수가 나왔잖아.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뭔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본선거 사이에서 틀려졌지. 그게 보수층이 갑자기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튀어나왔든지 아니면 아직도 중도들이 확신을 못 가졌든지 동서로 완전하게 분리가 됐지.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뉜 나라가 이제는 동서로 나뉘었잖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라 그래. 노론소론, 당파 싸움 이런 걸로 피에 파가르는 게 DNA에 박혔는가 봐. 그러다 보니까 크게 대파, 이번에 또 대파 그랬잖아. 파 나누기 진짜 좋아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무섭게 갈리더라고. 경상도하고 대구하고 부산하고 어떻게 저럴까. 그렇게 당해놓고도 부산을 넥스포로 그렇게 속아서 사기까지 당한 건데 대통령한테.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니. 그 마지막 순간에 조국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난리를 치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잖아. 그래도 많은 수가 올라왔는데도 그 벽을 못 넘었지. 뼛속 깊게 자리 잡은 그들의 사상, 토착 외구들이 거기 제일 많거든. 옛날에 일본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살았던 데가 부산이고, 가야, 문물 다 훔쳐가느라고 경남 그 지방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탄 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아주 외놈들, 조그만 사람들이 그런 거지. 우리나라 역사가, 슬픈 역사가 지금 이런 분단 국가를 만든 거지. 그래서 올해가 뿌리 뽑으려면 한참 걸려. 그 당시에 완전히 뿌리를 뽑았어야 되는데 안 그랬잖아. 왜냐? 다 섞였으니까 그때. 이미 너무 섞였으니까. 36년 동안 너무나 섞였어. 그래서 피가 섞였다는 거는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들 전쟁이 지고 나서 무조건 미국 사람들이랑 피 섞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었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피를 섞어야 일본이 커진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반반으로 나뉘는 나라가 되는 거지. 일제시대에 그런 어떤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그나마 살만하게 좀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기득권이 돼가지고 보수가 돼서 그냥 누가 나왔는지도 안 봐. 무조건 그냥 보수 찍고 마는 거야. 그 사람들은, 놓친 애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선거운동 그런 것도 안 봐.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는 선거날 되면은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동네 반장이나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듣고서는 가는 거야. 어디든지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그렇게 된 거야. 65세 이상, 60 초반은 조금은 안 그런데 65세 이상들이 많은 곳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바꿀 수가 없어. 자식들밖에는 못 바꾸는데 자식들이 다 떠나서 살기 때문에 자식들도 힘을 못 써. 함께 살면은 다른데 다 독거노인들, 버려진 노인들, 자기네들 그렇게 살면서도 옛날에 6.25 끝났고 그때보다는 된 거 여기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없어. 사람들이 이만큼의 큰 대승리를 거두고도 뭔지 모르게 아쉽고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되고 막 이러잖아. 왜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200을 넘겨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뭔가 이번 총선에서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가져. 왜 그 생각이 잘못됐냐? 꿈을 너무 크게 가지면 안 되는 거고 이재명이 괜히 151명이라고 했는가? 왜 151명인가? 180명은 문재인 때 그때는 여당일 때 180석을 얻은 거야. 근데 지금은 야당이야. 대놓고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선거도로 돌아다니고 하는 이런 판국에 집권 정당의 그쪽을 이만큼이나 이겼다라는 거는 기적적인 일이야. 이재명 아니면은 못하는 일이야. 그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인 거야. 이재명이 그렇게 법정에 끌려다니지만 않았어도 더 이겼어. 저들이 그래서 안간 힘을 쓰고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발목을 묶어가지고 선거운동 못하게 하려고 난리를 부린 거잖아. 본래가 여권 정당은 넉넉하게 그야말로 떵떵거리고 선거를 하고 아무리 못해도 과반은 넘기는 게 여권이야. 근데 이들은 여권이 아니라 100석은 넘겨야 된다가 돼버렸었잖아. 그거는 뭐냐? 동전의 양면을 가진 거지. 여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자기네들의 호재여야 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인 거는 아주 악재였던 거야. 그래서 여권이라도 여당이라도 위험 수위가 높았지. 대통령과 영부인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놔가지고.
그런데다가 택도 없는 한동훈이 들어와가지고 그 난리를 쳤잖아. 뭐라 그래? 제가 귀족도 아닌 주제에 읍수하고 무릎 꿇으라 절하라 그러니까 서서 죽겠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진 후보들 꽤 많을걸? 김은혜가 된 거는 짜증나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가 결국은 됐는데 이번에 미심쩍은 데가 많다고도 하더라고. 지금 인천 남영이는 박스 3개나 어디로 사라졌다가 다시 한다며. 그럴 정도로 박스 3개를 열지를 않아서 한 5, 6천 표가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런데 그거를 국힘이 자기네들이 이미 이겼는데 그거는 개표하지 말아라 막 이러고 싸우고 있다고 거기까지 들었는데 지금 그거 개표 안 하면 안 되지. 그런 일도 다 있으니까 뭘 해도 무슨 조작질이라도 해야 되겠고 아주 조금이라도 뭐 하면은 기권표를 만들어가지고 기권표를 많이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도장이 선에 닿기만 해도 기권표를 만들어버려가지고 무지개수를 많다고 들었어. 벽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기권이 10,000표 이렇게 써있더래. 그래서 기권표가 10,000개가 들어있더래. 아무리 바보들이 와서 표를 찍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닌데 그러면은 노인네들이 잘못 찍어서 손이 떨려서 그게 나갔다 그러면은 국힘이 줄어야 되는 거잖아. 국힘표가.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 범투표에서는 국힘께 훨씬 많았잖아. 사전투표보다. 그래서 뭔지 이상하다 그런 말도 있어. 다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오는 이야기인즉슨 그럴 정도로 출구조사하고 본투표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갭이 있잖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건데 그게 19곳인가가 1, 2% 차이도 아니고 9% 졌던 데가 5% 이겨가지고 10% 차이가 나는 뒤집어지는 데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고 19곳 중에서 18곳이 국힘이 다시 역전해서 이겼대잖아. 그러면 그 18개가 반만 이겼어도 그게 9개잖아. 그러면 200이 넘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조작이 되는 거야. 숫자적으로 보면 딱 그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200 안 넘기게 하려고 무슨 짓이라도 했을 거다. 자기네가 갖고 있는 수완 모든 거를 다 이용해서 어떻게 쓰든지 하려고 했을 거야. 근데 한동훈 얼굴 보니까 기가 차더라. 죽은 얼굴이더라고. 넋이 나간 그런 이상한 얼굴인데 패배자의 얼굴. 숨기지도 못하고 그게 드러나더라고. 완전히 탈진하고 소진한 데다가 패배까지 했을 때의 그 처참함이 그대로 보여지는데 그 털 뽑힌 생닭이더라고. 그 모습이야 그냥. 그래서 아이고 진짜 딱하게 됐군. 글쎄 그래도 한동훈이 100은 넘었잖아. 그래서 혹시 알아 당대표로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렇게 되면 나경원하고 안철수하고 난리를 쳐야지.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싸움이 일어날 거야. 비상대책위원회는 끝 하니까 당대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그럼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분명하게 다 드러나. 한동훈을 싫어하는가가 다 드러나. 숨길 수 없는 건데. 후보자들 얼굴 좀 봐봐. 이게 유세할 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고 쳐다보잖아. 김준혁도 양문석도 다 됐잖아. 성상납 이야기, 이대생들, 김한란 이야기. 김은혜는 그 이야기를 해고도 또 됐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디에다가 잣대를 대고 사람을 뽑느냐 이거 모르는 거야. 그냥 그 지역의 민주 세력인지 국힘 세력인지에 따라서 그냥 대고 안 되고 하나 봐. 그게 무슨 상관인가 사람들은. 그런 거 자세히 듣는 사람도 없고 보통 그냥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 거 알고 찍는 거 아닐 것 같아. 다 자세히 듣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완전 고관여층 아니고는 없을걸. 그렇다면은 제정신으로 어떻게 그런 사람 바이든 날리면을 뽑아. 제정신 아니지. 말해 못해. 윤석열이 맨 처음에 나와서 한 말이 뭐야. 자기 지지율이 1%래도 자기는 역대 대통령들 아무도 못한 거를 자기는 해내겠다 그러고 일본하고 화해를 한다 그러고 일본 한미 연합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여태까지 대통령들이 안 한 거지 왜 못해. 그거는 뭘 모르는 사람이야. 그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거지 왜 못한 거라 그래. 그리고 자기가 한다는 거잖아. 이래가지고 나라 망쳐먹는 건데 의대 증원하는 것도 다른 대통령들이 못한 거를 자기는 해낸다는 거잖아. 자기가 큰 일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한다는 거니 방법도 뭐도 이런 거 없어. 그냥 그거 내 때 이걸 하면은 큰 치적이 되겠구나. 그럼 그런 하나가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하겠다는 거야. 누가 거기에서 피해를 보고 뭐 하고 이런 거는 계산할 능력도 안 되고 앞뒤 안 지잖아. 자기만 피해 안 보면 돼. 그런 거 일을 했다. 사진 찍었다. 이걸로 만족하는 거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모르고.
나라 기둥뿌리를 뽑아놓는 건데 그러고서 대통령이랍시고 오만 대 돌아다니면서 관건 선거하고 이거를 다 허용을 했다는 거잖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고도 지금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하지도 않잖아. 조국이 국회 입성하고 제대로 국회가 힘을 갖춰서 법적으로 전문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입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네들은 법을 갖고 노는 것 같지. 지네들이 법 기술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지. 조국은 법학 교수였는데 국힘들 젊은 사람도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 그들의 주장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배배 꼬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더 정당하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 그게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사고방식이거든. 극우 유튜버들이 다 그렇게 최뇌를 시켜놓은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칼도 들이대고 그러는 거야.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지. 200이 안 되면 탄핵은 못한다거나 탄핵은 할 수 있는데 국힘들도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개헌을 하기가 힘들지. 그것도 국힘이 얼마만큼 같이 힘을 합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제일 중요한 건 여태까지는 발목 잡는 민주당이 많았잖아. 수박들이. 그래서 반대 세력이 너무 많았거든. 국회의장까지도 지연을 시키고 자기가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둥 해가면서 뭐든지 못하게 막았잖아. 법사위에서 조정훈이 맞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김도읍도 맞고 이러니까 김도읍이 저쪽이니까 그랬고. 그런 일들이 여태까지 골고루 여기저기에 방해 물들도 있고 방해 공작도 있었는데 이제 이재명이 자기가 만든 정당은 아닌데 자기가 만든 정당이었으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다 마음에 합쳐지는 사람하고 같이 조국처럼 으쌰하고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미 만들어진 거대 정당에 들어와서 대표를 하려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안 따라줬잖아. 네가 어디서 굴러왔느냐 이런 식이었잖아. 자기네들처럼 귀족 출신도 아니고 막 이렇다 이거지. 엘리트는 엘리트라도 서민층에서 올라왔으니까 인정 안 하고 싶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재명을 여태까지 반대를 하다가 따르자니 배를 꼴리고 안 따르자니 안 되겠어 나가버리고 막 이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됐어. 이번에 이재명이 직접 안 했어도 공천에서 당원들이 다 해줬잖아. 이번에 잘했지. 그래서 폭력적이라는 말까지를 들어가면서 이재명이 직접 폭력을 쓴 거 하나도 없는데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너무 폭력적이었다라고 그러잖아. 그거는 눈에 보이게 응징을 당하는 걸 봤기 때문이거든. 죄 지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무서운 폭력적인 사건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당원들이 이만큼 자기네들을 처절하게 재판해버릴 줄은 몰랐잖아. 심판해버릴 줄은 몰랐잖아. 그래 놓으니까 또 국힘에서는 눈치 보고 막 이러던 사람들은 이재명이 그렇게 한 것이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성공적이었잖아 이번에. 선거를 너무 잘 치렀잖아. 그래 놓으니까 이제 더 무서운 존재로 부각이 됐지 이재명이. 그렇게 되면 국힘 중에서도 보수 중에서도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윤 정권 밑에서 3년을 어떻게 견디나 암담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 자기네들이 먼저 SOS를 칠 거야. 그러면서 같이 박근혜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국힘이 박근혜 시작한 거잖아. 탄핵을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할 거고 그러다 보면 탄핵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건데 개헌이라는 거는 조금 어렵지. 서로 이제 또 타협을 해야 되니까. 이 탄핵도 타협을 해야 되고 이러는 거잖아. 서로 밀고 당기고 타협하고 이런 거 없이도 할 수 있게 시원시원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이 200이다라는 것. 그것이 안 됐다라는 것이라서 섭섭한 거지. 하는 방법은 다 있어.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서 탄핵에 불법적으로 갖다 걸어 올릴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법기술 부려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했어도 따져서 그거를 만들어 내려면 없는 죄도 자기네들은 만들어냈는데 자기네들이 한 짓을 이렇게 저렇게 다 꼬치꼬치 나열해가지고 올려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진짜 법기술자들 사이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잖아. 조국이, 김은경, 많은 사람들이 황운하 다들 한 실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재미난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래도 만약에 이번에 그냥 200이 넘어버렸으면 윤석열이 미친 짓을 해가지고 전쟁 일으킬까봐 겁이 났는데 그래도 그거는 아니고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네임덕으로 만들어 놓고 대두덕으로 자꾸자꾸 차곡차곡 죽여간다 그래야 되나? 스스로가 물러나지는 않을 사람이고 모르지 그것도
자기가 겁이 나서 엄한 짓 못할지도 모르고 그런 눈치를 볼 사람들은 좀 의심스럽지만 자기네들이 네 죄는 내가 알렸다 그러잖아. 다 죄진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어떻게 졌는지 아무리 합리화시키려고 그래도 네 죄는 네가 안다. 너 자신이 더 잘 안다잖아. 누구보다도. 자백을 해야지 집어넣는 거니까. 옛날부터 자백을 안 하면은 그때 못 집어넣는 거야. 아무리 누가 어떻게 하려도. 그래서 고문을 하는 거잖아. 조국이랑 새로운 영입인재들 다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재명이 새로 꾸린 민주당과 조국이 들어가서 추미애가 국회의장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송영기까지 들어왔으면 참 좋은데 그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가 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보다 실력 면에서 꼼수 안 쓰고 진짜 실력으로 얼마든지 자기네들 응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 지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프로들이라고. 얼마나 무서울까. 200이 안 넘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재미난 사건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지. 만약에 200이 넘었으면 전면전으로 갔을 거잖아.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이제는 지적인 대결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오히려 실력이 이기는 심오한 그런 재미를 볼 수 있겠다. 납작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법이 응징할 수 있고 저런 사람들도 법정에 세워서 제대로 심판받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